자, 170쪽에 유제부터 좀 보자. 보면은 6-3번 있어요. 내 내각의 크기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야? 360도인데 각각의 각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오케이? 그랬을 때 가장 작은 각의 크기가 63도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게 63도면 다른 각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얼마만큼 커져? 공차만큼 커질 거 아니야. 또 공차만큼 또 커지겠지. 또 커지겠지.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다 합치면 몇 도라고? 360도라고. 오케이? 따라서 63, 63, 63, 63 몇 번? 4번에 D 다 합치면 1, 2, 3 합치면 얼마야? 6D가 360이다. 그럼 D를 구할 수 있죠. 넘기면 6D는 얼마? 108. 그래서 D는 18. 숫자를 18을 너무 좋아해, 수학책은. 그래서 D가 18이니까 이 사각형의 가장 큰 각의 크기는 63 플러스 54. 얼마니? 117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없어요. 조금만 한 단계만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합을 하기 전에 합에 대한 잠깐만 복습 좀 해보자.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고? 막 파스칼 얘기도 해주고 막 많이 해줬어. 기억하라고. 첫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2로 나눈 다음 끝? 에다가 개수만큼 곱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오케이. 이게 다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합에 대한 성질이 있었어. 이 SN이랑 결국 A1부터 AN까지 다 나온 거야. 그죠? 그래서 SN에서 SN-1을 빼게 된다면 뭐가 된다? A, N만 남는다 이거지. 1번부터 N번까지 더한 거랑 1번부터 N-1번까지 더한 걸 빼면 남는 거는 N밖에 차이 안 나잖아. AN 남지. 근데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구하면 된다 안 된다? 2% 부족하다. 뭐가 부족해? 얘는 지금 N이 2 이상일 때만 작동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SN이라는 것은 이 자리가 자연수야. 자연수. 근데 N-1이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S0이 되잖아. 정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2를 넣었을 때부터만 작동하는 거야. 그러면 A1은 어떻게 구해? A1은 S1이 A1이다로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등차수를 한 내용이야. 기본적인 내용이고 문제풀이에서는 뭐가 달라지는지 좀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9-2번 지난번에 안 한 걸 좀 살짝 설명을 할게요. 예제 9번부터 좀 보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차이가 없어요. 무슨 차이냐? 아까 앞에서는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 가지고 했다면 지금은 합공식 가지고 하자는 거야. 부등식 세우는 건 동일합니다. 첫째 항이 14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씁니까? AN은 -4n에다가 그죠? 공차에다가 n자리에 1 넣었을 때 14 나와야 돼. 얼마 더해? 아, 또 18이야. 그죠? 그래서 이게 내가 나를 욕쟁이로 만드는 수학책 어떡합니까 이거? 그래서 수학사님들이 보면 욕을 잘하나 그런 거 아닐까? 선생님은 할 줄 몰라요. 몰라요. 자, 그래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합시다. 그럼 SN의 대값을 물어봤는데 제가 풀이 방법을 2가지를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합공식을 집어넣는 겁니다. 뭐 SN은 첫째 항이 얼마? 14. n번째 항. 자, 얘는 지금 뭐예요? SN은 A1부터 AN까지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항은 AN이죠. AN을 더해. 그죠? 마지막 한 거야. 그거를 2로 나눈 다음
항의 개수 몇 개겠어요? n개겠지. 지금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n 제곱에 16n이 된다고. 이 뭐야? 2차 함수네. 2차 함수의 뭐? 지금 우리한테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찾아? 그렇지. 표준형 구해서 어디? 꼭지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얼마예요? n-4의 제곱 1 대 얼마? 32. 즉 무슨 얘기야? n이 4일 때 sn의 최대값은 30이라는 거지. 즉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하면 32로 최대값 되고 거기다 a5를 더하는 순간 값이 꺾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복잡한 일이야. 그래서 아이디어를 조금만 바꿔보자. 합을 안 하고 풀겠습니다. 합을 안 하고. 봐라. 우리가 최대값이라는 건 뭐지? 항을 막 더해. 더하면 막 커지나? 커질 수 있죠. 뭐 양수를 양수 계속 더해. 값이 어떻게 돼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드는 일 있어 없어? 없죠. 아무리 작은 양수 10분의 1이든 1000분의 1이든 10억분의 1 더해도 살짝 얹어줬으니까 더 커진단 말이지. 그러다가 언제가 되는 순간 값이 꺾일까? 예를 들어 음수를 더하는 순간 이때까지는 양수 더했고 아무리 조금 더했어서 올라간단 말이지. 그러다가 음수를 더하는 순간 팍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해돼? 결국 최대값을 물어봤다는 것은 음수인 항을 더하지 말자는 얘기야. 양수인 것까지가 언제냐 이거야. 내 말 이해가? 그럼 제 봐봐요. 아까 첫째 항이 얼마랬지? 14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양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얘가 언제 음수가 될까? 이거는 앞에서 했었지. 마이너스 4n 플러스 18이 언제 음수가 될까? 숙여야지. 렌즈를 그대로 막으면 안 되겠지. 안녕. 네. 자, 넘겨볼까요? n은 4점 얼마보다 클 때니까. 즉, 5번째 항부터는 음수인 항이 된다 이거야. 결국 뭐야? 아하, 최대값 되려면 A1부터 A4까지만 더하면 되겠군.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사실은 제대로 이해한 거야. 요거는 무지성으로 푸는 거야. 무지성으로. 열심히 그냥 공식 집어넣어서 이 함수니까 이 함수 최대 푸는 거야. 이해합시다 우리. 알겠죠? 어떤 내용인지. 됐나? 그럼 막상 이제 구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합공식을 깔끔하게 쓰면 되죠. A1을 하고 A4를 집어넣어서 두 개를 더한 다음 2로 나눠서 항의 개수인 4개만큼 곱해주면 바로 답이 나오겠다. 됐나요? 이해가? 자, 그랬을 때 9-2번을 좀 보도록 할게. 자, 이렇게만 나오면 참 좋은데 이제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아이디어를 비틀기 시작합니다. 첫째 항이 6인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텐데 지금 문제 조건이 뭐냐? S3과 S7이래. 어머야? 이거 뭐야 이거. 합이 똑같아지는 지점이 있다는 거야. 지금 첫째 항은 뭐예요? 양수죠. 그러니까 뭐야? 느낌이 양수 더하기 양수 했다가 또 어쩌고 저쩌고 더했다가 값이 꺾였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뒤에는 음수를 더하고 있겠죠. 음수 더하기 하다가 세 번째 더한 거랑 일곱 번째 더한 게 똑같아지는 지점이 있었나 보지. 얘도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지성 간다. 근데 얘는 지금 공차가 없어. 되게 무서운 일이야, 사실은. 자, 그랬을 때 첫째 항이 6이래요. 그럼 A에는 얘는 공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Dn 으로 하기 너무 숫자가 복잡해. 그죠? 그래서 어떻게? 불러봐. 첫째 항 플러스 까본 거 아니지? 그렇지. n-1 D 하면 되잖아. 대답 안 해? 요셉이 아이 내 말 듣고 있어? 대답 좀 해줘. dn 플러스 6 마이너스 d예요. 자, 그러면 얘 가지고 합을 구해보면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dn 더하기 6 마이너스 d를 더해서 n을 곱한다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d n제곱에다가 6 마이너스 2분의 d n 되겠다. 겁나 싫게 생겼어, 그죠? 그러면 이 참수죠. 나 지금 뭐 잘못했다. 뭐 잘못 안 됐네. 오케이. 자, 지금 공차가 내 질문하자. 양수계, 음수계? 생각해봐. 공차가 양수잖아? 첫 장이 양수야. 그럼 어떻게 돼? 계속 양수 더하기 양수 더하기 양수 더하기 양수 더하기 S3랑 S7이 같아질 일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 판단을 해줍시다. 그래서 D가 음수예요. 이런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D가 음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2차 함수인데 오히려 볼록한 2차 함수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야. n이 0일 때 얼마? 0일 거고요. n이 1일 때는 당연히 S1은 A1이니까 뭐겠습니까? 6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본다면 문제에서 어떨 때? S3일 때랑 S7일 때가 얘가 n이 3일 때 얘가 n이 7일 때라. 이 참수는 대칭성이 있어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 3과 7이 같다는 것은 n이 얼마일 때가 꼭지점? 그렇지. n이 5일 때가 꼭지점이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꼭지점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정리해서 푸는 건 여러분이 하십시오. 너무 싫으니까. 이렇게 안 푼다고. 이거 누구 이렇게 풀어 이거 도대체? 이렇게 안 풉니다. 자, 생각을 조금만 해보자. 요 생각 다시 들어봐. 여기까지가 세 번째 항까지 더한 거야. 그런데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을 더했더니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더하기 A7은 0이란 얘기지.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SN이 최대가 되는 n의 값을 물어봤어. 그럼 생각해봐. 얘가 양수 가다가 음수를 더했을 거라고? 그건 이해가지. 그지? 그러면 어디까지 더하다가 어디까지가 음수가 될까? 우린 등차수열은 일정한 간격의 합이 같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이거 더해서 0이래. 그 뜻은 얘가 플러스면 마이너스겠지. 내 말 이해가? 이거 등차수열이잖아.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겠지. 어디서부터? 여기부터 음수인 항이 나와.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자마자 그래. A5까지 양수겠구나. n이 5일 때가 최대겠구나. 답이 나온다고요. 얘도 물론 이렇게 찾을 수 있지만 이 얘기랑 이 얘기가 사실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얘기잖아. 다만 얘는 확실하게 2차 함수니까 이 모양이 나온다는 걸 보여준 거고 이거는 좀 더 직관적으로
양수인 항에서 공차가 음수일 때 계속 더하고 어느 순간 양수가 아니라 음수를 더하고 있을 테니 언제까지가 양수겠니? 이 얘기를 한 거야 지금. 그래서 이런 이미지로 접근할 수도 있으면 풀이가 너무 쉬워지는 거죠. 이거 뭐 풀이가 있습니까? 나중에 이거 보자마자 S 저기 뭐 5번째까지 하면은 이제 거기까지 양수고 6번째부터는 음수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혹시 이해 안 가는 사람 있어? 얘 지금 등차수의 일부분이잖아. 그죠? 연속하는 내항이 있어. 등차 중앙. A5랑 A6은 같을 거고 A4랑 A7은 같을 거라. 그지? 근데 A5는 양수인 게 확실하니까 A7은 음수일 거고 그것도 절대값이 같은 음수겠죠. 됐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0번도 잠깐 보도록 하자. 예제 10번. 나머지와 같은 자연수의 합입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 중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수의 총합을 물어봤는데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풀어도 되고요. 예쁘게 풀어도 돼. 주먹구구식은 뭐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3인 거 제일 작은 게 얼마예요? 3이야. 그 다음은 얼마예요? 4만큼 더한 7이겠지. 그 다음은 4만큼 더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구나. 그러면 100에 가까운 100 이하의 인수 중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3인수가 얼마라고? 99잖아. 그럼 등차 수열이니까 합은 어떻게 구해? 3 더하기 99에서 2로 나눈 다음 항의 개수로 구하면 되죠. 그때 항의 개수 어떻게 파악한다? 4 곱하기 1 빼기 1 하면 되죠. 이거 일부러 1 한 거야. 왜? 개수 쉽게 쓰려고. 그럼 여기 어떻게 하면 돼요? 공차가 4인 수열이니까 4로 한 거다. 지금 받은 표현이 왜 이래? 아까 어떻게 했어? 공차 옆에 n 했잖아. 똑같은 거야 방식이 지금. 얘도 어때요? 4 곱하기 얼마? 25 빼기 1. 당연히 빼기 1 똑같이 하겠죠? 그래서 몇 개? 25개라는 걸 쉽게 찾는 거죠. 여기 0부터 하면 머리 한 번 더 써야 되잖아. 4 곱하기 0 더하기 3 이러면 쉬워. 하지만 한 번 머리 써야 되잖아. 0이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그냥 1 하면 고민 없이 할 수 있잖아.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얘 조금 더 예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녀석은 얼마? 4n 플러스 3. 그래요. 4n 플러스 3이라 합시다. 이게 이제 일반항인 수열인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얘는 A1이라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도 어떻게 하면 좋아? 4n-1로 시작하면 좋잖아. 그래야 A1이 3으로 시작할 테니까. 이래. 똑같아. 근데 이게 뭐 이거 굳이 예쁘게 이렇게 풀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게 등차수라는 걸 알았으면 그 합은 첫 번째랑 마지막 항을 더한 것을 2로 나눈 다음 항의 개수 곱해주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예제 10번 유형은 어렵지 않은 유형이에요. 근데 10-3번은 무슨 일이 들어가나 보자. 두 자리 자연수 중 4 또는 6으로 또는이네 또는 이제 우리는 집합이 된 경우의 수든 봤기 때문에 또는이라는 말을 보면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그냥 4도 있고 6도 있고 이게 아니라 4 또는 6? 겹치는 게 있을 수 있겠다. 중복은 제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어우, 단원 통합 아니야 이거? 그냥 국어 문제인가? 자, 그러면 4로 나눠 떨어지는 수는 뭐예요? 4의 배수인 거죠? 제일 작은 거 12부터 어디까지? 96까지 되냐? 두 자리 자연수니까. 그럼 얘는요? 4의 배수니까 4 곱하기 1에다가 얼마? 8 더한 것이고 얘는 4 곱하기 얼마인데 8 더한 거야. 얼마 들어가대? 22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개수 있게 세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의 배수는 얘도 12로 시작합니다.
얼마로 끝나요? 어우, 얘도 96으로 끝나. 대신 개수는 몇 개니? 6, 2, 12. 6 곱하기 16은 96.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16까지지. 몇 개라고? 15개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세고. 오케이? 그런데 중복이 벌써 보이잖아. 4랑 6의 배수 얼마? 12의 배수가 중복이 돼요. 얼마까지? 96까지. 또 96이야. 야, 이거 장난치는 거 맞지, 나한테? 몇 개? 12 곱하기 1부터 12 곱하기 8까지니까 8개가 중복이 돼요.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총합을 물어봤어. 그럼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면 되는데 나한테 장난쳤으니까 내가 좀 어울려 좀 볼게. 무슨 얘기냐?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이 같아요. 그러니 2분의 얼마? 12 더하기 96. 그러면서 항의 개수가 몇 개 아까? 4의 배수는 22개지. 그 다음 또 뭐 할 거야? 똑같이 2분의 12 더하기 96 곱하기 15 할 거잖아. 그럼 어차피 공통인수 있을 테니까 여기를 빠르게 묶자고요. 뺄 거잖아. 마이너스 8. 이런 계산이 좀 편해지겠지. 응? 구조를 이해하자고. 그러면 계산하면 이거 얼마야? 108을 2로 나눴으니까 54 곱하기, 제가 이렇게 좀 공간 비좁게 쓰는 거는 여기 아마 잘릴 거예요. 그냥 쓸까? 어차피 계산인데, 그지? 아, 쓰자. 이게 계산 못한 사람들은 이제 집에 가서 혼자 해? 온 사람들 뭐가 있어야지, 메리트가. 37에서 8 빼면 29인가요?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조금 쉽게 하는 팁은 54 곱하기 30에서 54를 하나 빼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데 54를 29개 더하세요라는 거니까 30개 더한다면 하나 빼면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3 곱하기 54는 쉽죠. 얼마? 1620에서 54를 빼시면 1566 되겠네. 그래서 답은 1566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만 얘기하고 16번 보도록 하자. 자, 그럼 16번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제 평가원 기출 문제니까. 문제 조건이 SN이 주어졌어요. 합입니다, 합. 무슨 수열인지 줬어, 안 줬어? 안 줬거든. 그런데 n제곱 마이너스 10n이라는 걸 보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는 2차 함수인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이네 라고 이제 작동을 하셔야 돼요. 알겠니?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다. 그랬을 때 AN이 0보다 작을 때가 언제니 하고 물어봤다고. 안 푼 사람들 위해서 시간 1분 드릴게요. 빨리 한번 풀어보자. 보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고득점 받으려면 충분히 연습이 된 고3이라면 최소한 3등급 이상, 3등급 좀 넘었나요? 4등급 그 정도 이상이라면 요거 7초? 5초 안에 답 나오고 찍고 넘어갑니다. 보자마자 요거 인수분해 되는 식이에요. 그거 뭐예요? 자, 이거는 지금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내가 보여주는 거야. 원래 풀이 없이 그냥 답 찍고 넘어가. 나 같으면 그냥 보자마자 답이 n이 5일 때까지가 음수예요 하고 바로 답 나올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얘 2차 함수니까 여기까지 빨리 올 거야, 여러분도. 그죠? 그럼 어떤 모양이에요? 아래로 블록인데 0과 10을 기준으로 음수가 된다고. 근데 생각해봐. 아까 내가 이미지 많이 그려줬죠? 얘가 지금 0부터 S1, S2, S3 점점 어때? 막 내려가. 왜 내려갈까? 양수인 거 더해서 음수인 걸 더하니까 합이 계속 줄어들겠지. 그러다가 언제 합이 올라와? 언제 합이 갑자기 줄어드는 게 꺾이고 커지기 시작해? 꼭지점인 5를 기준으로 합이 증가하는 거야. 왜 증가할까? 양수를 더했겠지? 내 말 이해가? 그러니까 언제까지가 음수인 항이라고? 5번째 항까지는 음수인 항이고 6번째 항부터는 양수인 항을 더했을 거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답이 바로 뭐라고 그냥 풀이 없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이런 생각이 먼저 작동해야 돼. 무조건 식으로 풀어야지 식풀이가 아니고 요 정도는 이미지로 잡을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많이 할 식풀이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A에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수열의 합을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Sn-Sn-1로요. 물론 얘는 조건이 있어요. n이 얼마? 2 이상일 때. 그러면 집어넣게 되면 n제곱 빼기 10n에서 n-1의 제곱 10 n-를 빼게 되겠지. 요거 마이너스니까 이거 부호 바뀐 거다. 빼는 거니까.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해가지고 합차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 빠르게 전개해서 푸셔도 됩니다. 빠르게 전개할게. 그리고 마이너스 10n 있고요. 여기도 플러스 10n 있으니까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1이겠지. 그 정리하면 뭐다? 2n-2다. 얘가 음수가 되는 것은 잠깐만 나 잘못했다. 어디서 잘못했니? 숫자가 많이 이상 여기 10이죠? 그럼 마이너스 11. 얘가 음수가 되는 게 언제까지니? 하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정리하니까 n은 5.5 전까지니 만족하는 자연수의 수는 1, 2, 3, 4, 5 5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풀면은 시간이 이제 1분 정도 걸리는 거야. 오케이. 야, 이걸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니? 얼마나 쉽게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식에 달려드는 것보다 개념 이미지가 있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그래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프에 대한 모양.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95%는 다 이렇게 풀 거야. 오케이? 아닌가? 95%라면 안 되지.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아마 한 50%는 이렇게 풀고 50%는 이렇게 풀고 있을 거야. 응? 알겠어? 자, 17번. 17번 일단 먼저 하고 15번 할게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각각 3n제곱 더하기 kn 그 다음에 2n제곱 더하기 5n이라고 했는데 a10과 b10이 같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k값을 구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네요. 이거는 자 합을 줬죠. 합. 자 이거 내가 이렇게 쓸게요. 합을 이제 두 개를 구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씁시다. 대문자 an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얘가 3n제곱 더하기 kn이고 대문자 bn 그러면 2n제곱 더하기 5n인데 여기에 원래 있었던 수열 중에 a10과 bn의 b10이 같다는 겁니다. 맞죠?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떡한다? 진짜 이거 구하는 수밖에 없어. 합을 알면 항을 구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A10 빼기 A9 B10 빼기 B9 오케이. 그 수열의 합발성은 요거야 요거 어떤 특정 항은 그 항까지 합이랑 그 전 항까지 합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안 할게. 계산 문제야 이거. 알겠지? 10 집어넣고 9 집어넣고 10 집어넣고 9 집어넣고 조금 귀찮지만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설명하고 넘어가고 가지 않으시면 지금 풀지 말고 필기할 시간은 드릴게요. 빠르게 15번 따라오세요. 자, 아까 우리가 나머지 문제를 풀었었어요. 그죠? 이때는 문제가 쉬웠어요. 그죠? 왜? 하나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일정한 걸 얘기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이면서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녀석을 물어봤어요. 야, 이거 어떨까? 일단 극단적으로 단순한 방법은 일일이 나열해서 찾는 겁니다. 왜?
수열은 규칙이 있을 테니까. 오케이? 규칙 없는 수열 나열은 우리가 안 배우니까. 그래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를 다 찾아볼까요? 불러봐. 5, 8, 11, 14, 17, 20, 23, 26 맞니? 29, 32, 35 등등등등등 있을 거 아니야. 10개 정도만 써봤어요. 그 다음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수예요. 그러면 얼마? 8, 13, 18, 23. 그래도 얘는 좀 찾기 쉽네요. 그죠? 왜? 끝자리가 3과 8, 2니까. 그러면 겹치는 게 뭐가 있지? 8이 겹쳐요. 그죠? 또 23이 겹치네요. 또 우리한테는 안 보이지만 지금 38이 겹쳐요. 맞나? 38? 자, 그럼 규칙이 뭐예요? 무슨 규칙 넣은 것 같아? 아, 15씩 더해지는 그런 수열이겠구나. 그래서 이 A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A에는 공차가 얼마? 15면서 첫째 항이 8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A1부터 A10까지는 대입해서 푸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극단적인 거야.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이걸 논리적인 식풀이를 쓸 수는 있어요. 그럼 그게 더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맛을 한번 볼래? 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 3인 녀석은 식셈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5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얼마? 3인 녀석이야. 근데 이제 뭐 할 거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를 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K자리를 숫자를 넣어서 할 건데 모든 수는 3의 배수로 쪼갰을 때 3n, 3n-1, 3n-2로 쪼갤 수 있겠네요. 모든 수는, 그죠? 이거 피해가는 자연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거를 K자리에 집어 넣을 거야. 이거 이제 해설제는 없는 풀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집어넣으면 15n 플러스 3이고 얘는 15n 마이너스 2고 얘는 15n 마이너스 7이지. 그럼 얘 실제로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가 얼마? 얘는 나머지가 0이야. 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아니, 숫자 하나 넣어봐. 15 빼기 2는 얼마야? 13.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지. 얘는 나머지가 15를 더하면은 이제 8 되는 거니까 나머지가 2가 되는 거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 잘 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항상 3이면서 요거 대입하면은 3으로 나눴을 때 항상 나머지가 2인 녀석이 얘가 이제 나머지가 2인 녀석이 항상. 그 다음에 제가 거기 실력 문제에 수능 기출 문제도 풀어오시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20번과 20번을 3번, 23번을 보고 잠깐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오늘 진도 1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를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요? A6 더하기 A8은 0. 그리고 A6의 절대값이 A7의 절대값 플러스 3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교과서적인 풀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과서. 자, 교과서 풀이는 이렇습니다. 자, 조건 가나를 해석하는 거죠. 어떻게? 가라는 것은 얘 지금 등차수열이라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A6은 A 플러스 5D다. A8은 A 플러스 7D다. 맞죠? 그 더했더니 0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2A 플러스 12D는
0이니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D다. 조건 나. 자, A6의 절대값과 A7의 절대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A6은 A 플러스 5D가 되고요. 그 다음 A7은 A 플러스 얼마? 6D가 되겠는데 이거 넘기면 A 플러스 6D는 얼마예요? 0이에요. 그래서 얘 없어지고 절대값 남는 거는 A 플러스 5D의 절대값이 3이라고 하는데 A가 아까 마이너스 6D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몇 D? 마이너스 11D. 근데 아까 공차가 양수랬지. 즉, 얘 양수, 음수, 곱한 거 음수니까 꺼낼 땐 어떻게 해? 부 바꿔서 잠깐만. 어떻게 이게 마이너스 6D인데 이게 저게 되냐? 누가 10을 썼어? 마이너스 D죠? 마이너스 1D를 쓴다는 걸 두고 썼네. 마이너스 D가 됐죠? 그래서 뭐다? 아하, D는 3이구나. 채권해야지. D는 3이다 라고 이제 공차를 구한 거예요. 그럼 이제 뭘 알 수 있어요? 공차가 3이니까 초항은 얼마? 마이너스 18이 돼서 일반항 만들었고 A2가 얼마인지 나오는 거죠.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시간? 뭐 한 1분 20초 정도 걸릴 것 같죠? 빠르면 한 51초도 풀겠네요. 쓰는 속도가 좀 빠르고 생각 빠르면. 자,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푸는지 봐봐. 내가 분명 아까 설명한 거에 내용 다 했어. 뭔 내용 했어요? 얘 지금 등차수열이지. 그러니 A6과 A8을 더했더니 0이 됐다? 무슨 일이야?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였겠지. 왜? 공차가 양수라며. 맞지? 공차가 양수라며. 그럼 미안. 거꾸로 하자. 앞에가 음수였겠고 하나가 양수였겠지. 동시에 뭐도 할 수 있어? 이 사이에 있을 H는 0이겠다. 왜? 등차 중앙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A6의 절대값이 3이라는 것은 A6은 양수 음수? 음수라며. 그래서 A6은 마이너스 3이겠다. A6은 마이너스 3이고 A7은 0이래요. 공차 얼마? 3인 거지. 끝났네 벌써? 그럼 A2는 A7에서부터 A6, A5, A4, A3, A 몇 D? 거꾸로 5D를 가는 거야. D를 5번 더 하는 게 아니고 D를 마이너스 5번 해주는 거지. 그래서 0에서부터 마이너스 3을 5번 더하면 끝. 됐다고. 그래서 수열을 배웠다고 하면 모든 걸 초항과 공차, 초항과 공비 이런 식으로 바꿔내는 게 미덕은 아니야. 교수님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다고? 이런 걸 좀 더 활용해줬으면 하는 걸 수능으로 드러내잖아.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 의도가 담긴 것 같아? 오른쪽 의도가 담긴 것 같아? 왼쪽 의도인 것 같지? 그게 이제 수많은 기출문제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조금 바뀔 수는 있어. 하지만 그분들의 공통적으로 생각이 야, 등차 수열을 냈다면 이런 걸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하는 거야. 자, 요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23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샬라샬라 있어요. 자, 빠르게 한번 읽어보세요. 10초 드립니다. 읽기만 하세요. 자, 뭐 앞에가 되게 좀 복잡한 말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 일단 뒤로 밀어놓고 결국에 구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뭐야? 앞에는 뭐밖에 없어요? 합밖에 없다? 합만 잔뜩 주는 구조인데 갑자기 문제 질문이 뭐라고? 8번째 항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아하, 앞에를 합을 줬으니까 합을 이용해서 8번째 항을 물어보는 건가 보다. 그래서 뭐다? S8 빼기 S7을 구해야겠구나. 이게 이제 문제의 스타트야. 그럼 이렇게 내가 해서 알려주는 방식이
내가 강조하던 거야? 아니면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거야? 강조하던 거지. 수열의 합 가지고 일반항 구하거나 혹은 특정한 항을 구하는 게 그게 수열의 합을 배웠다면 나와야 될 것이지 합공식 열심히 쓰자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그러면 이 합이 이제 도대체 뭔가 하고 이제 앞에 조건을 이해해야 되잖아? 그걸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보시니까 수열 S EN-1이 있어. 그럼 얘는 도대체 항이 어떻게 이루어진 수열일까요? 이거 많이 해석 실패하더라. 첫 번째 항 뭐게? S1이 첫 번째 항이에요. 왜? 이 자리에 1 넣고 2 넣고 3 넣는 게 항이야. 2 넣으면 S3, 3 넣으면 S5 이렇게 이루어진 수열이라고. 근데 이 수열이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해서 만들어진다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두 번째, S2에는 첫 번째 항이 뭘까요? S2죠. 두 번째 항은 S4, S6 이렇게 이루어진 항이고 얘는 공차가 얼마? 마이너스 3인 수열이에요. 요거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막 쩔쩔매가지고 막 이상하게 푼 사람들 많아. 응? 아 그래요? 빨리 얘기해줘야지. 아, 미안해. 내가 급하게 보다니까 선생님이 예전엔 시력이 참 좋았어. 쓱 보고 다 외웠는데 이제는 자꾸 봐. 뭐였지? 금붕어가 되나봐 금붕어가. 방금 봤는데 심지어 막 딴 거 써. 여러분이 도와줘. 알겠지? 다 까먹었잖아 이제.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S8 빼기 S7을 할 건데 문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뭐? A2가 1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풀어야 돼. 뭐를 알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S8은 이 규칙에 있겠지. 아니 밑에 규칙에 있겠지. S2를 기준으로 S8은 2를 몇 번 더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하면 S8이 됩니다. 즉 S8 다 있으면 S2에 6 더한 게 되겠고 이해돼? S7은 S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을 몇 번? 3번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결국 S2 빼기 S1에다가 얼마? 15를 한 거고요. 얘만 구하면 끝납니다. 얼만데? 얘야 얘 안녕. 얘야. 그러니까 자꾸 강조하는 포인트가 뭔지 알겠지. 이것만 지금 떡치려는 풀이 아니야. A8은 어떻게 구하니? S8 빼기 S7이요. S2 빼기 S1은 뭐니? A2요. 이것만 떡치려는 풀이야 지금. 그래서 얼마? 16이라고 풀이가 끝난 거야. 그러면 실제로 요거는 쓴다 안 쓴다? 문제 풀 때. 안 쓰지.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가 잡혀야 되는 거고 실제 풀이는 요거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연습을 통해서 불필요한 풀이를 쫙 빼고 필수적인 풀이만 남겨놓은 거야. 그래서 혹시나 혼자 푸는데 잘 안 돼요. 그럴 수 있어. 막 풀려는데 막 되게 풀이가 많아. 그건 당연한 거야. 처음에는. 그걸 이제 연습하면서 풀이를 다이어트 해야 돼. 꼭 써야 될 건 꼭 쓰고 안 써도 될 거를 줄이면서 풀이를 정교화하면서 남길 건 남기고 수능에서 평가원에서 물어보는 아이디어가 뭔지 딱 꽉 잡아야 돼.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을 배우면서 수열에 대한 구조를 익혔어요. 어떤 구조를 익혔죠?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처음에 뭘 배웠어? 아하, 공차가 커지고 있구나 라는 규칙을 배웠어요. 합의된다. 계속 일정한 값이 더해지더라 라는 구조를 나열을 통해서 배웠다고. 두 번째는 그 나열을 갖다가 정리를 하니까 깨끗한 뭐가 나와? 일반항이 나왔어요.
등차 수열은 몇 차씩? 아 미안, 내가 표정이 되게 실망스러웠니? 안 그래도 오늘 마스크를 하나 주문했는데 여기가 약간 이제 반투명? 입 모양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하나만 사봤어. 하나만 딱 한 장 사봤어 일단. 그리고 지금 이런 마스크를 오늘 아침에 60장 주문했어. 마스크 너무 비싸. 한 장에 990원이야. 좋은 거 쓰려고 말을 하니까 나도 싼 거 쓰고 싶어. 막 200원, 300원짜리. 근데 그거는 말할 때 입에 이게 들어가. 숨 쉬면 이게 막 들어가. 요거는 이게 해도 이렇게 입이 안 달라붙으니까 지금 계속 쓰는데 딴 거 막 자꾸 샀다가 또 싸구려 쓰면은 너무 이게 막 말할 때 불편해. 이거 지금 선생님이 오늘 마스크 보니까 다 떨어졌길래 아빠 거 뺏어왔거든. 선생님은 L 쓰는데 아빠는 M이야. 그래서 지금 계속 안 맞아가지고 선생님 얼굴 큰 거 아니다. 마스크가 작아진 거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기 카메라로 보는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 마스크 왜 이렇게 저기 얼굴 엄청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세 번째. 자, 일반항 배웠고 1차식이야. 다음 뭐 배웠어요? 소연아 여기 봐야지. 거기 없어. 여기 있어. 중항 배웠어요. 중항. 그래서 뭐? 같은 간격에 있는 항의 합은 같더라. 어떤 걸로? 중앙에 있는 항의 2배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뭐 배웠어요? 합을 배웠어요. 합에 대한 공식도 배웠지만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한다든가 특정한 항을 구하는 것도 익혔습니다. 지금 하면서 거기엔 어떤 식이 있고 어떻게 구하는 거지 같이 떠올라야 돼.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얘기했을 때 오케이 다 정리됐어 하고 딱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제대로 한 거야. 근데 하면 돼 뭔가 막 구멍이 생겨. 저게 뭐였지? 하는 순간 거기가 개념이 이제 빠진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등비 수열도 당연히 똑같은 방식으로 알려준다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알려준다? 당연히 같은 방식으로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등비 수열은 뭐냐면 수열이 있는데 일정한 숫자가 계속 곱해지는 거야. 여기서 곱해지는 그 숫자를 R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R을 곱하고 또 어떻게 돼? R을 또 곱하고 R을 또 곱하는 수열을 갖다 등비 수열이라 하겠다고. 그래서 얘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구조야. 그러면 n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 나랑 눈 마주치고 있어?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여기 칠판을 보고 있으면 최소한 여기에 딱 눈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근데 모자 창밖에 안 보고 너무 궁금해. 궁금해서 그런 거야. 오해하지 마. 뭐 여기까지 쓰고 있어. 해병대 조교 같아. 나중에 이제 군대 가겠지만 거기 가면 이렇게 조교가 눈 안 마주치게 딱 합니다. 왠지 알아? 눈을 마주치면은 그 멋이 안 나. 멋이 안 나. 멋도 안 나고 두 번째는 생각해봐. 알고 보니 딱 눈 봤는데 눈이 너무 예뻐. 눈 막 똘망똘망해 막 위압감이 전혀 없죠. 일부러 안 보는 거야. 근데 또 조교 입장에서도 눈 마주치면은 뭐라 못해. 눈 일부러 안 마주치고 하는 거야. 안 마주치고. 근데 여러분은 나랑 눈 마주쳐야지. 모자 썼어도 나랑 마주쳐야 여기 칠판을 보고 있구나 이게 시야를 알지 내가. 그리고 모자 벗어도 돼. 내가 무슨 뭐 여기 멋내고 오는 곳 아니야. 다 같이 삭발할까? 네? 자, 뭐 심한 소리 했고요.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항은 R이 몇 제곱? 0제곱. 두 번째 항은 R이 1제곱. 세 번째 항은 R이 2제곱이니 n번째 항은 R이 몇 제곱? 그렇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열을 통해서 지금 뭘까지 했어요? 일반항이라는 것은 A의 R n-1제곱이구나. 어떻게? 공비의 n-1제곱에 초항을 곱한 거야. 됐니? 얘는 지수함수죠. 지수함수. 응? 지수함수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까 배웠던 등차수는 1차, 2차니까 깔끔한데 얘는 쉽지 않네. 그래서 오히려 쉽게 나와. 오히려 쉽게 나오는 거야. 오히려. 왜? 1차, 2차는 3차, 4차 잘 다루잖아 우리.
지수는 잘 못 다루잖아. 세 번째, 중앙관계 있어요. 얘 보세요. A, R과 양쪽에 있는 항을 비교해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까는 등차수열에선 더했죠. 등비수열은 뭐 한다? 곱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 항, 오른쪽 항 곱해봐. 뭐 나와? A가 몇 개? 2개. R은 몇 개? 2개. 가운데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몇 배 차이나? 제곱만큼 차이가 나. 오케이? 그래서 A1, A1이 하지 말자. AN-1, N, AN 플러스 1 이렇게 있다면 AN의 제곱은 양쪽에 있는 항의 곱과 같다. 이거 등비 중앙이야. 등비 중앙이야. 아까랑 구분해서. 아까는 등차 중앙. 물론 바로 양옆에 있는 것만 되지 않고 한 단계 더 넘어가도 AN-2 곱하면 얼마 곱해야 돼? N 플러스 2 곱이랑 같다는 것도 같이 알고 합시다. 그러니까 등차수열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차가 일정한. 그래서 우리 그 차를 뭐라 그러죠? 공차라고 했지. 등비수열은 뭐가 일정해? B가 일정한 거야. B가 뭔데? 나눴을 때 우리가 뭐 비율이 일정하다. B가 비율이랑 같은 말 알아? B나 비율이나 둘 다 뭐예요? 레이쇼예요. 그래서 요 앞글자 R자를 따서 이 비율을 공비라고 쓸 겁니다. 됐니? 처음 듣는 말 아니잖아. 다들 막 표정이 막 조금 이상하길래 한번 다시 설명했어? 처음 듣는다고? 아, 시은이 처음이지? 아, 미안합니다. 잘 쫓아왔어? 아, 미안해. 단번 들은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 그래요. 조금만 내가 낮춰서 갈게. 그래서 그러면 일정한 이렇게 공비가 계속 곱해지고 R 곱하고 R 곱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까지 바로 갑니다. 일단 공식부터 얘기할게. 얘도 그냥 SN 하면 그냥 합이야.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하냐면 조금 짜증나긴 한데요. 보여야 됩니다. 기억나는 사람은 한번 같이 떠올리면서 속도 맞춰서 와봐. 잘 봐. 분모가 R-1분의 벌써 심상치 않지. 초항 A를 곱해 주시고 R-1 구조 그대로 쓰는데 R에 N제곱 빼기 1로 써주는 거야. 왜? 뭐 이상해? 아니야? 여기서 말한 N은 뭐게요? 더하는 더하는 항의 개수다. 끝나는 항의 몇 제곱인지 쓰는 거 아니야. 항의 개수를 쓰는 거야. 이거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틀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R-1이 아니라 자리를 바꿔서 1-R분의로 시작해도 괜찮아. 대신 그럼 뭐가 같아야 되니까 뭐가 바뀌겠어요? 1-R의 N제곱. 이 순서가 바뀌는 거죠. 분모 문제에 -1 곱하면 같은 거라는 거 알겠지? 이거 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R이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얘가 양수되고 양수가 되니까 깨끗하게 값이 나오거든. 얘는 R이 1보다 클 때 쓴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 여기다 그냥 1보다 작을 때 집어넣으면 안 돼요?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외워도 돼요. 근데 이거 새로운 걸 외우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금방 많이 하고 어차피 한 번 더 식 정리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이걸 쓰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다야 등비수열.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등차수열 유형과 동일한 구조의 유형을 풀게 됩니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등비수열 합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갑니다.
자, SN이란 결국 뭐예요?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어디까지? 이거 몇 번째 항이 이게? 마이너스지. 안경 쓰고 와. 요새봐 이거 몇 번째 항이게? 그치. n번째 항도 아니고 n-2번째 항도 아니고 n-1번째 항이야. n번째 항은 뭐라고? AR의 n-1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된 것과 똑같은 녀석인데 제가 양변에 r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AR 더하기 안 예쁜데? 미안한데 한 번만 더 쓸게. 위에다 쓸게요. 안 예뻐서 그런 거야 순전히. 그러면 여기다 R 곱한 거니까 AR의 제곱. 그래서 어디까지? AR의 N제곱까지 되겠지. R을 한 번씩 곱했으니까 한 가지씩 땡겨줄 거 아니야.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게 되면 R 빼기 1의 SN이 될 거고, 빼면 어떻게 되죠? 지워지고 뭐가 남아? A, R의 N제곱에서 빼기 A만 남으니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고 SN만 남기고 나눠주면 요식이 된다 이거야. 왜 이렇게 하나요? 라고 묻지 마시고 수학자들이 고민해서 저걸 어떻게 하면 SN을 얻을까 하고 한 거니 그 많은 시도의 과정들, 그죠? 수많은 시행착오의 과정들을 어떻게 저거 한 번에 떠올랐나요? 이렇게는 설명 못하는 거지. 걔네들도 많이 도전했어. 근데 이게 제일 깔끔하고 훨씬 좋은 방식이더라 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알려주는 거야. 알겠니? 그 등차수열은 어떻게 했고 처음과 끝의 합이 같더라 했고요. 등 비수열은 곱해서 해결한 겁니다. R만큼 곱해서 그 차이를 봤더니 쉽게 구조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다른 방식으로도 있겠지만 이게 제일 깔끔하고 효율적이더라. 왜? 초항 아니, 공비 아니 그러면 모두 다 풀 수 있거든. 물론 항의 개수도 알아야겠지만. 됐나? 자, 그럼 이제 바로 문제 풀러 가봅시다. 예제 1번. 요건 지울게요. 요건 저기 뒤에 등비수를 합할 때 어느 책이든 실려 있습니다. 예제 1번. 첫 장이 2고 네 번째 장이 54래.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내가? 우리 등차수열에서 썼던 아이디어 그대로 갈 거야.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게 만약 등차수열을 쓰면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야? 3번 더한 거야. 등비수열은 3번 곱한 거지. 그래서 보자마자 R 세제곱이 자 곱한 거니까 몇 배 됐어요? 27을 곱했다 이거지. 아이디어 같은 거 지금 확인하셔야 돼. 그럼 R 세제곱이 27이니까 R은 얼마? 3인 거죠. 그래서 일반항은 첫째 항 있고 공비 있으니 첫째 항과 공비의 곱입니다.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렵냐? 약간 여기 뭐가 눈가 가려워. 2번.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48이고 여덟 번째 항이 384래. 그래서 뭐라고? 다섯 번째 항에서 여덟 번째 항이 됐다.
공비를 몇 번 곱해? 3번을 곱했더라. 마이너스 48에다가 얼마 곱하면 마이너스 384가 될까요? 8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이야. 마이너스도 봐야지. 그래서 R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이 녀석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 항에다가 공비의 n-1제곱 결정될 거 아니야. 근데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48이 된대. 5 집어넣으면 얼마야? 16이지. 그럼 얼마 곱해야 마이너스 48 돼? 마이너스 3. 괄호 쓰지 말자. 됐어? 조금 덥네요. 덥죠? 좋아요. 자, 요거 다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몇 번 해보시냐면 1-3번을 뭐 처음부터 빡센 거 시켜서 미안한데 1-3번을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써놓고 못 찾으면 안 돼. A2랑 A5, A3이랑 A6 뭐지? 왜 차이가 똑같지? 3 차이 왜 똑같지?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지? 알고 곱하면 되겠다. 공비 하나 곱하면 A2에 공비 하나 곱하면 A3 되죠. A6에 공비 곱하면 A6 되죠. 이거 전체 괄호에다가 공비 곱해주면 이해된다는 거네. 그래서 R이 얼마? 54에서 108 되려면 2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A2는 그렇게 따지면 AR에다가 A5는 AR 몇 제곱? 왜 요새 핸드폰 하니? AR 4제곱이니까 걔를 묶어주면 R 더하기 R에 4제곱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계산하면 2 더하기 16이니까 18A가 54겠네요. 그래서 A는 얼마? 3. 그래서 3 곱하기 2의 몇 제곱? 5제곱을 해야 A6이 나오겠죠. 하고 계산하시면 돼요. 됐어? 하나만 좀 더 정리 하나만 더 하자. 우리가 앞으로 많은 식을 볼 텐데 이렇게 나왔을 때 식 정리하는 팁들이 있어요. 특히 나는 지금 이제 R을 아니까 이제 계산의 편의상 이렇게 묶었거든. 얘를 근데 공통인수로 아예 묶을 수 있어요. 공통인수로. 그걸 조금 더 많이 쓰는 테크닉이긴 해. 무슨 얘기냐? 요 식을 다시 쓰면 AR에 얼마예요?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죠. 이해돼? 얘는요. AR의 제곱, AR의 5제곱. 공통인수 뭐? AR의 제곱이고 묶으면 1 플러스 R의 세제곱 똑같다고. 이게 왜 그렇다고? 2랑 5 차이가 3, 6 차이랑 같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면 비교하면 되죠. 야 이거 같고 이거 같은데 R이 제곱 바뀌었네? R이 곱해졌네? 얼마가 됐지? 2 곱했구나. R은 2구나.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 그리고 다시 집어넣으면 A밖에 없으니까 A 찾을 수 있죠. 됐나? 시은이 눈 감긴다. 숨 한번 크게 들이마셔. 자, 다음 예제 2번으로 갑니다. 첫 장이 5 공비가 3인 등비수열에서 처음으로 만보다 커지는 항은 제 몇 항인지 물어봤어요. 이거 뭐야? 일반 항은 어떻게 생겼어?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뭐냐? 첫 장이 왜 반이야? 첫 장이 5 공비가 3 n 마이너스 1제곱. 얘가 만보다 커지더라 이니까 양변을 5로 나누면 3의
n-1 제곱이 2000보다 커질 때가 언제나 물어봤고 3의 거듭 제곱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평소에 어느 정도까지 돼 있냐 이거냐. 그래서 내가 들어봤어? 2의 1제곱부터 10제곱, 3의 1제곱부터 3의 6제곱, 5의 1제곱부터 5, 25, 125, 625, 3125, 5제곱. 그 다음에 6은 3제곱 정도는 튀어나올 수 있게. 몇 제곱이니? 하고 딱 물어봤을 때 바로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야. 빠르게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나오고 3, 9, 27, 81, 243, 729 나오고 오케이? 5는 아까 했죠? 6은 6, 36, 216. 이 정도는 6을 곱하고 다시 또 곱하고 이런 과정을 매우 단축시켜 놔야 된다. 알겠어? 물론 난 계산하고 있어. 계산하면서 대답하는데 그 계산을 많이 해봐서 대답이 빠르게 계산이 돼야 돼. 그러니까 뭐야? 3, 9, 27, 81, 243, 729가 3의 6제곱이야. 거기서 3을 한 번 더 곱하면 2100보다 커지겠죠? 3의 몇 제곱? 7제곱부터는 2000보다 클 거라고. 즉 n-1이 얼마야 된다? 7부터는 2000보다 커질 거란 거지. 그래서 n은 얼마? 8부터 8번째 항부터는 1000보다 커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제가 거듭제곱 이런 거 외우라고 하는 건 근거 없는 게 아니야. 알겠지? 자, 그러면 2-2번을 해보십시오. 알아보겠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볼까? 자, A2가 오고요. A4가 25고 R이 0보다 크대. 보자마자 이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거 뭐? 두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이 됐어요. 공비를 몇 번 곱했다고? 2번 곱했어요. 얼마큼 변했지? 5에서 25로? 5를 곱했어요. 아하, R제곱이 5구나. 근데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AN제곱을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AN에 대한 게 필요하겠죠. 뭔데? AN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이야. 그러면 AN의 제곱은 A제곱 곱하기 R의 얼마? 요거 제곱하면 2N-2제곱이 될 거야. 맞니? 됐어? 그럼 어떡할 거야? 물론 얘를 일일이 뭐 찾아도 돼요. A2가 오니까 R 구해서 집어넣으면 A가 얼마인지 초항 구할 수 있겠죠? 그래도 되고. 아니면 A2 자체가 뭐야? 이거 AR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A제곱, R제곱이 나오지. 그러니까 R제곱이 뭔데? 5니까 5A제곱이 5구나. 그래서 A제곱은 1이구나 하고 뜯으면 되지. 그러니까 A제곱 1. 그 다음에 아래 2n-2제곱은 다시 쓰면 아래 제곱에 n-1제곱이잖아. R제곱 얼만데? 5네요. 결국 뭐야? AN은 제곱은 5의 n-1제곱이네. 그게 얼마보다? 8000보다 커질 때가 언제니? 그러면 5, 25, 125, 600 나랑 같이 하고 있냐? 계산하자. 다시 5 여러분이 대답해. 25, 125, 625 시간 줄게. 하나, 둘, 셋, 3125. 그 다음은 8000보다 훨씬 커지겠죠. 그럼 됐지 뭐. 그러니까 뭐야? n-1의 6번째 항부터는 n-1의 6이 되는 순간부터는 8000보다 크겠다.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건 7번째 항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책의 해설지에서는 여기서 R을 이제 일일이 구해요. 양변을 루트 씌워서 R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그 중에 공비가 양수니까 루트 5를 선택을 하고.
그럼 얘는 a 곱하기 루트 5가 5 나왔으니까 초항이 루트 5가 돼서 a에는 루트 5 곱하기 루트 5의 n-1 제곱이라 그걸 제곱하면 뭐가 되더라 이렇게 이제 풀게 돼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a2가 ar 제곱하면 a 제곱 r 제곱 r 제곱은 5니까 5의 제곱이 i 제곱했잖아. a2 제곱하면 5가 아니죠. 25죠. 그러니까 a 제곱은 5인 거죠. 그러면 5 곱하기 요게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5 하나 곱해주면 돼. 그럼 여기 5 곱하니까 5의 n제곱 되죠? 그러니까 하나가 어떻게 되겠어? 숫자가 다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됐을 테니까 n은 6 이상부터다 라고 되겠네. 그거 봐, 나랑 같이 계산 안 했지. 그냥 보고 있었지. 선생님 여러분이 그냥 보고 있을까봐 숨겨놨어요. 이스터에그야 이스터에그. 자, 다음 예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제 3번하고 예제 4번은 앞에 했던 거랑 차이가 없어서 좀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좀만 지울게요. 자, 예제 3번은 3부터 요 중간에 243 사이에 x1, x2, x3를 껴놨는데 등비 수열을 이루더라 이거야.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x1과 x3의 곱을 물어봤지. 걔는 뭐랑 같을 거라고? 3과 243의 곱이랑 같을 거라고. 등 비수열이니까 곱으로 본 거다. 등 차수열했으면 합이 같았을 거고. 끝! 얼마? 3 곱하기 243? 729. 됐죠? 근데 아까 저것도 그렇고 이거 혹시 계산하는 거 제가 얘기해드렸나요? 예를 들어 125에서 5를 곱했을 때 빠르게 생각하는 방법. 내가 끊어서 보라고 해줬던 것 같은데 안 했어? 이렇게 끊어서 보면 얘는 5배 하면 5죠. 얘는 5배 하면 125거든? 그 뭐야? 500에 125가 붙었으니까 625야. 꼭 이게 한 자리 안 해도 두 자리, 세 자리 계산할 수 있으면 빨리 하면 돼. 그러면 625에다가 5 곱하면 마찬가지야. 끊어서 보면 65, 30이 있고 25 곱하기 5는 125야. 된 거죠? 마찬가지로 쟤도 어때? 3 곱하기 243이야. 그러면 여기서 끊게 나는. 그러면 24 곱하기 3은 72고 33은 9거든. 세로 셈 하지 말고. 알겠죠? 제가 여기서 끊는 이유는 43 곱하기 3은 머리 아파서. 24 곱하기 3은 할만하거든. 알겠죠? 얘도 만약에 12 곱하기 5가 더 편한데요? 그러면 이제 60 하고 25 해서 625 하면 돼. 얘도 여기서 끊으면 62 곱하기 5는 안 할랜다. 자, 알겠지? 이 정도는 이제 그냥 계산 평소 노하우니까 없었으면은 더 좋은 방법 있으면 더 좋은 방법 쓰시기 바랍니다. 자, 등비 중앙은 등차 중앙처럼 하면 되는데 곱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뭐 가운데 두 개의 곱이 양쪽의 항의 곱과 같다.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우리 x에 대한 2차 함수 뭐 푸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예제 3번, 4번에 대한 유형은 이 정도만 하고 여러분의 몫을 남겨놓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을 이루는 수도 여러분들께 맡겨드리는데 우리 했었어. 다만 등차수열에서 등비수열로 바뀌었을 뿐이야.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근거 계수 관계 있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등비수열의 활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이거를 이제 교육과정에서 지금 바꾸려고 시도를 하는데 여러분한테는 해당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해야 돼. 앞으로 2년 뒤, 3년 뒤 학생들은 이 등비수열의 활용이 되게 약화가 돼요. 지금 현재는 이게 수능까지 나와요. 여러분도 나와요. 특히 등비수열의 합이나 나중에 배울 등비 급수라든가 그런 쪽에서 나옵니다. 갑니다. 자, 첫 번째 정사각형이 가로 세로가 5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첫 번째 시행에서 얘가 첫 번째 시행 아니야.
얘가 첫 번째 시행이야. 9등분해서 가운데는 쏙 비워놓겠대. 오케이? 두 번째 시행은 다시 이 쪼개진 9개의 사각형들을 다시 어떻게? 각각의 사각형을 다 9등분한 다음 가운데를 뽕 구멍 뚫어놓겠대. 그리고 뭐 한대요? 넓이를 남은 도형의 넓이가 얼마냐? 어떻게 변하고 있냐라는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최초의 넓이는 얼마였어요? 25였어요. 그런데 안쪽에 있는 즉 몇 등분한 것 중에 9등분한 것 중에 하나를 뺐잖아. 아, 손가락 미안해. 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남는 거 몇 개? 9분의 8이 색칠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이게 A1이야. 어떻게 됐어요? 남아있는 색칠된 영역을 9등분해해서 하나를 버려.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거든. 똑같다. 다시 9등분해서 하나 버려. 9등분해서 하나 버려. 동일한 일을 한다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똑같이 9분의 8 된다. 정말 그런지 볼까요? 요거 한 칸만 봐봐. 요거 한 칸만. 이 어때? 이 원래 노란색 색칠된 칸을 기준으로 보면 이거랑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칸의 9분의 8. 두 번째 칸의 9분의 8. 세 번째 칸의 9분의 8. 네 번째 칸의 9분의 8. 색칠된 모든 칸의 9분의 8이 된 거니까. 맞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시행을 하더라도 곱하기 9분의 8이라는 규칙을 적용할 거다. 따라서 넓이는 자, 초항이 얼마예요? 얘가 초항이에요. 얘가 초항이에요. 그죠? 문제에서 10번째 시행 후 남은 도형의 넓이를 물었던 것은 첫 번째 시행은 여기잖아. 첫 번째 시행 후 남은 넓이는 여기야. 그죠? 여기가 A1이야. 그래서 A에는 25 곱하기 9분의 8이고 공비는 9분의 8에다가 n-l 제곱을 한다면 넓이가 25 곱하기 9분의 8의 n 제곱이라 할 수 있겠죠. 깔끔하게 정리하면. 그래서 10번째 시행 후 남은 넓이니까 A10은 25 곱하기 9의 10제곱분의 8의 10제곱. 요거 예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나온 거 있어? 없네. 그냥 이렇게 이제 10제곱 쓰시면 답으로 인정해 주시겠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6-1번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L의 길이를 갖다가 3등분해서 중간은 버려요. 그러니까 남는 게 어디야? 남는 게 얼마? 3분의 2가 남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길이가 얼마였어요? 얼마인지? 몰라요. 최초의 길이를 저 A0를 따르기 전에 걸 L이라 하자 길이를 걔를 3등분해서 하나 버리면 3분의 2 L이 되겠지. 또 그 다음은 3분의 2를 또 곱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3분의 2의 20제곱의 L이 되는 것은 몇 번째 시행이냐? 1일 때 1제곱이니 20일 때 20제곱이겠지. 그래서 20번째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죠? 물론 2권에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 자, 바로 등비술의 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개념 설명은 다 했고 자, 문제에서 공비가 양수인 등비술의 제2항이 2분의 1, 6항이 8이라고 합니다. A2가 2분의 1, A6이 8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등비수열이니까 두 번째 항에서 6번째 항까지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공비가 4번, 그죠? 2분의 1에서 8까지 얼마 곱해야 돼요? 16은 2에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자, 16이라고 하니까 R은 뭐가 됩니까?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짝수 제곱은 주의하세요. 다만 문제에서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니 그때서야 2라고 하면 돼. 공비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이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다 더하래요. 그러면 자,
아까 했던 거 기억나는지 보자. SN. 시은아.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오케이. 이거야. 그럼 집어넣으면 됩니다.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더한 거니까 공비 얼마? 2 빼기 1. 첫 번째 항은 2 곱하기 전 얼마요? 4분의 1이죠. 그리고 공비 2에 항의 개수 몇 개? 8개를 여기다 써주면 돼. 빼기 1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 빼기 1은 어차피 분모 1 되니까 없어지고 2의 8제곱은 256이니까 256 빼기 1을 4분의 1 했으니 4분의 25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2번을 지금 해보시겠어요? 7-2번 3의 10조 계산하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3의 10조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다. 59,040원. 아, 그러지 마라. 나 깜짝 놀랐다 지금 보자마자. 그냥 이렇게만 쓰면 돼요. 우리 거듭제곱 이렇게 다 안 해도 돼. 알겠지? 내가 말했잖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있어요. 3의 6제곱까지는 계산을 해야 되지만 3의 7제곱 넘어간 순간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2도 2의 10제곱까지는 계산해야 돼. 하지만 2의 11제곱부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쓸 필요가. 암묵적인 룰이 있다고 수학자애들에서. 오케이? 문제 출제할 때 암묵적인 룰이 있어. 그러니까 외우라는 것만 외우고 넘어가면은 대충 이렇게 딱 지수로만 쓰면 돼. 그렇다고 막 3의 세제곱 마이너스 이런 거 하지 마라. 혼난다. 그건 계산할 수 있는 정도야. 자, 다 말았죠? 이거 나왔지?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예제 8번 하고 예제 9번 바로 갈 거야. 잘 봐. 구분한 문제예요. 모른다고 해도 봅니다. S5가 5고 S10이 20입니다. 즉,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뭐 했어? 더한 거다. 합은 더한 거니까. 더한 게 5고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더한 게 20인데 첫 번째부터 15번째 항까지 더한 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해설지는 어떻게 푼다고? 거기 이제 예제는 설명이 있잖아. 보시면 어때요? 얘도 공식에 집어넣고 쟤도 공식에 집어넣고 그래서 다시 또 공식에 집어넣는다고. 그거는 예제 보고 하세요. 거기 있는 거. 그러지 말고 우리 등차수에서 어떤 아이디어였어?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한 것과 여섯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더한 거 11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더한 게 등차수열일 때는 등차수열을 다시 이루더라 라는 거 기억납니까? 그럼 얘는 지금 등비수열이지. 그럼 등비수열도 어때? 등비를 이루더라 라고 결론이 나와요.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해보자. A1부터 A5까지 더했다는 것은 뭐야? A1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AR 세제곱 더하기 AR 4제곱이겠네. A6은 AR 5제곱 더하기 AR 6제곱 더하기 AR 9제곱까지 더했겠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R 5제곱 곱하고 R 5제곱 곱하고 R 5제곱 곱하고 R 5제곱 곱했네. 결국 얘와 얘 사이는 무슨 수열? 등 비수열의 관계를 다시 이루더라예요. 그러면 A11도 어때? R 5제곱을 곱할 거라고. 요셉아 왜 그래? 아, 컨디션 안 좋아. 어떡하지? 아, 맞아요. 선생님도 독감 주사 맞으면 독감 걸린 것처럼 아파. 맞을 이유가 있나 그러면?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면역력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맞으면 약한 독감을 겪는데요. 약한 거니까 실제 독감보다는 훨씬 덜 아파. 알겠지? 그거 무서워서 독감 주사 안 맞았다가 괜히 독감 걸리면 죽습니다. 그럼 다행이긴 하지. 몸이 튼튼한 거야. 저희 한번 이게 되게 몸이 안 좋을 때 맞았다가 고생했어요. 근데 나중에 안 맞은 독감 주사 안 맞고 독감 걸리니까 더 죽을 것 같더라. 진짜 아프다. 그렇게 아픈 적 처음이었어, 독감. 합니다. 그래서 S5는 5예요. 그죠? 그러면 6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넣으면 얼마 하게?
왜 대답 안 나와? 얼마게? 20이 아니죠. 20은 이거 다 합친 게 20이고 난 6번째부터 필요하잖아. 20에서 5를 뺀 15죠. 내 말 이해가? 응. 그러면 등비수를 이룬 다음에 얼마 됐어? 3배 됐어. 그럼 그 다음 거 얼마? 45. 따라서 S15는 이거 다 더하면 S15다. 답이 65야. 등비수를 합공식 그딴 거 안 썼어. 물론 나쁘다는 거 아니야. 공식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나 공식 싫어하는 사람 아니야? 알아야 돼. 하지만 이건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야. 이런 걸 물어보고요. 등차수에서 연습했으니까 지금은 굳이 한 번 더 연습 안 할게. 과제로 해오시는 거야. 그 다음에 예제 9번. 자, 요거는 등차수를 할 때는 안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합니다. 자, SN이 3 곱하기 어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일반항이 등비수열이 뭐? 되도록 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일단 합 가지고 일반항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대경아, 합 가지고 일반항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응. 자, 그럼 합시다.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 플러스 4k에서 빼기 3 곱하기 2의 n-1이니까 대입하면 얼마? n제곱 플러스 4k를 빼는 거예요. 그럼 묶었을 때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에서 3 곱하기 2의 n제곱 빼니까 이렇게 되지. 4k는 없어질 거고. 이거 한 번 더 묶을게. 2의 n제곱 묶으면 얼마? 소연아? 집중해. 2의 n제곱 묶으면 2 여기 1이 될 거야. 그러니까 뭐야? 1이죠. 따라서 얘가 되는데 선생님 등비수열인데? 등비수열에 되도록 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K 없어지는데요?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냐는 거죠? 질문이. 합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면 조건이 뭐가 붙는다? n이 2 이상일 때 그렇다. A1은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A1은 S1로 구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을 집어넣자. 1을 집어넣어. 얼마? 이것까지 포함해서 얘가 지금 등비수를 이루냐 확인해 줘야 돼. 그러면 이걸로 구한 AN은 A1이 얼마가 나와? A1이 6 나오죠? A1이 6이 나오면 A1부터 AN까지 전부 다 등비수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얼마? 6 나오려면 K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K값이 다른 값이 되면 A2부터는 등비수를 이루고 A1은 아닌 거예요. 그냥.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까지 마치도록 합니다. 자, 과제는 196쪽에 18번까지 풀어 오시면 돼요. 이거는 풀지 마십시오. 알겠죠? 다만 지난번 등차수열은 이건 과제 내준 거 맞거든? 그건 해와. 앞으로 이제 풀지 말라는 얘기야. 알겠어? 왜냐하면 이건 아꼈다가 다음에 한번 다시 복습할 때 그때 이건 과제 줄게. 지금 과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지? 많아서 못 해오는 거지? 해올 수 있는 사람은 해와. 제발. 자기가 여유가 되면. 근데 평일날 과제도 못 해오면 이제 그땐 가만 안 둔다. 허목 과제 안 해오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둬. 자, 책 집어넣고 갑니다. 유형 18번. 나는 맨날 자꾸 어디 간다는 거야. 자꾸 맨날 간대. 입에 붙어가지고 맨날 영상 편집하다 보면은 자 갑니다 이거밖에 없어. 맨날 가. 유형 18번. 그래프를 이용해서 유리함수 C를 구하라고 합니다. 지금 544번 간단하게 문제로 좀 보자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함수 개념은 뭐가 전부야? 점근선. 그죠? 표준형 보고 점근선 표시하고. 그 다음, 얘가 어느 쪽 방향으로 쌍곡선을 그릴 것이냐. 이게 전부잖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그림을 보고 판단하자는 거야. 그럼 지금 주어진 점근선이 소연아, x가 얼마일 때예요? 마이너스 1일 때. y는 2일 때예요. 그죠? 그러면 만들어야 되는 유리함수 식은 분모가 x 플러스 1분의 저기 오른쪽에는 플러스 2라고 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지금 그려진 방향을 보니까 어때요? 왼쪽 위, 오른쪽 아래 그려져 있네. 즉 분자는 양수음수? 왜 말이 섞인 것 같지? 음수죠? 음수. 그런데 지금 보니까 A 값을 어떻게 구하래? 부호를 물어본 게 아니야. 그러면 특정한 점을, 좌표를 줬다 안 줬다? 줬어요. 어디 적을게? 봤어? 얘네들이 아주 교묘하게 그냥 나 자연스럽게 있는 것처럼 준 거 아니야. 0,0 지나는 거 확인했어? 그러니 0, 0 넣었을 때 성립해야 돼요. 얼마? 그렇지. 끝났네. 그래서 A, B, C 찾는 거 어렵지 않고요. 혹시나 부호를 물어볼 수도 있다. 알겠지? 그래서 546번을 지금 해봅시다. 546번. 544, 545는 직접적인 숫자를 물어본 거고 546번은 숫자를 물어본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풀어보셨을 테니까 바로 좀 얘기 좀 해보자. x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a의 부호는 무엇입니까? 자, 지금 보니까 x의 점근선이 음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x 빼기 음수가 들어가잖아. 근데 이거 부호 오해하지 마. 얘가 플러스 a니까 합쳐서 얘가 양수가 된다는 거야. 이게 실수하기 좋죠. a가 양수. 그 다음 y의 점근선 양수죠. 그러니까 c도 양수. 그 다음 그려진 게 왼쪽 위 오른쪽 아래야. 그러니까 b는 음수겠네요. 따라서 기억 a, b, c를 다 곱하면 뭐다? 음수여야 되니까 기억은 틀렸어. 사실 뭐 보기를 봐도 기억이 맞으면 디귿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 말이 안 되겠죠. 이런 것만 맨날 하는 거 아니다. 이런 건 팁이야, 팁. 자, 두 번째. 니은은 B는 마이너스 AC라고 합니다. 오, 선생님. 숫자를 안 줬는데 어떻게 B는 마이너스 AC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숫자는 안 줬지만은 요건 준 거야. 요거는 좌표를 하나 줬어요. 유일하게. 뭘 준 거야? 자연스럽게 0,0을 녹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0, 0 집어넣으면 A분의 B는 마이너스 C가 될 테니 양변에 A 곱했을 때 B는 마이너스 AC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원점 녹이는 거 아주 참 잔인하죠? 미은 맞고요. 자, 디귿.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반드시 0보다 작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그냥 모든 A, 모든 B, 모든 C에서 이게 통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아닌 거 하나만 들고 오면 되겠네? A, B, C 중에 뭐 할까요? 얘가 지금 얘만 음수니까 뭐 적당히 A가 뭐 1이고 뭐 B가 마이너스 1이고 뭐 C가 1이면 그 무조건 이제 안 되는 거죠. 예를 드는 거예요. 디귿은 조금 너무 성의 없다. 0보다 큰 수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549번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유리함수 개념을 제대로 다
알고 있는지 해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랑 지금 다른 게 전혀 없어. 이거 종합 세트예요. 기억님 지금. 개념 종합 세트. 표정 이렇게 만들어 봤어? 그러면 x는 뭐가 안 되고 1이 제외가 되죠. y는 마이너스 1이 제외가 되니까 같지 않죠?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1이거나 여기가 이제 플러스 1이었으면 그때는 이제 그런 말 쓸 수 있어요. 그죠? 두 번째, 니은은 마이너스 x분의 1을 평행이동했다. 맞는 얘기죠. 마이너스 x분의 1을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넣어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양은 잠깐만 유리함수의 모양은 분자가 결정합니다. 알겠니? 분자가 같으면 같은 모양이에요. 그 니은은 맞고요. 디귿은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점근선 표시해놓고 나면 여기가 2, 4분면이야. 근데 모양을 이렇게 지날 것인지 원점을 통과할 것인지 혹은 원점 아래를 통과할 것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할 수 있어? y절편을 찾아야 할 수 있지. x가 얼마일 때? 0 집어넣으면 x 0 집어넣으면 얼마야? 1분의 0. 그러니까 0인 거죠. 원점을 통과한다. 즉 그림이 이렇게 되니까 2, 4분면을 지나 안 지나? 안 지난다고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도 내가 설명했지.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 뭐 이거 점근은 찾아놓고 끝내지 말고 마지막 단계에서 뭐 y절편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y절편이 어디냐에 따라서 2, 4분면 지나냐 안 지나냐 이런 결정이 다 돼요. 알겠어?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인지 모르겠지만 뭐 유리함수 그리는 수행평가 있다며.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알려준 거야. 문제 풀 때도 필요하고. 첫 번째 점근선 찾고, 두 번째 위치 어디 그릴지 찾고, 세 번째 점근선을 반드시 y절편을 반드시 체크해서 정확하게 그려줄 수 있어야 된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요 유형 20번. 자, 최대 최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차 함수 최대 최소 하는 거 기억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만 유리함수는 더 좋은 게 뭐냐면 2차 함수는 꺾이죠. 그래서 꼭지점을 체크해야 되거든. 근데 2차 유리함수는 이거 뭐 커지기만 커지든가 작아지기만 하면 작아져. 중간에 꺾이는 점이 있다 없다? 없어. 선생님, 이 점근선을 포함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 행복하지. 점근선을 포함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예를 들어 증가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최대값 존재 안 존재? 안 존재하고 최소값은 없어. 버리면 돼. 그걸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야? 웬만한 경우엔 주어진 범위의 양끝값이 최대 최소야. 내 말 이해 갔어? 그래요. 무지성 풀이 가능해. 볼래? 551번. 범위 어디야? 3부터 6까지야. 그러니까 보자마자 뭐해? x가 3일 때 얼마지? 집어넣어봐. 3일 때 얼마야? 3이요. x가 6일 때는 4분의 9예요. 누가 더 커? 3이 더 커. 얘가 최대값. 작은 거. 얘가 최소값. 끝이야. 고민 1도 안 했어. 그럼 얼마입니까? 4분의 9분의 3. 3 곱하기 9분의 4 해도 되죠? 3분의 4 되겠네. 끝이야. 끝. 그래서 553번을 여러분 지금 풀어보세요. 553. 참고로 55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절대값이 들어가니까 그건 신경을 한번 더 써야 된다. 무지성으로 못 풀어. 일단은 x가 뭐 얘기하기 전에 그래프 이렇게 이제 체크하셨나요? 점근선 찾고 그림 어떻게 그렸는지 찾고
점근선이 x가 마이너스 1일 텐데 문제에서 물어본 범위는 0부터 a까지니까 당연히 요 오른쪽 위 부분만 쓰겠다는 얘기야. 그래프 반드시 그려놓고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 최대값이 6이라 그랬으니 x가 0일 때가 6인 거고 x가 a일 때는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x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 6 된다고 하면 k가 얼마? 4라는 것을 얻을 수 있고 a 집어넣었을 때 3 된다고 하면 이걸 만족하는 수는 a가 3이라는 걸 얻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네. 그리고 554번은 조금 난이도 있는데 그거는 해오십시오. 쉬운 문제는 그림 그리는 선에서 웬만하면 해결된다. 그림 안 그리고 풀 수도 있다 라는 거야. 자, 질문 하나만 합시다. y는 m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이 기울기를 몰라 지금 m이라고 주었으니까. 그런데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 항상 어떤 점 지나게요? 그렇지. m 값에 관계없이 0,3을 지난다는 거예요. m과 관계없다는 건 뭐야? m 곱하기 어쩌고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 그럼 두 번째, y는 이런 식이 있어. 이 직선은 항상 어떤 점을 지나? 소연아,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책 없는 거 하고 있잖아. 그때 숙이면 이상하지. 그지? 칠판 쓸 때는 칠판 보는 게 안 걸리는 방법이야. 이때 낙서 치워. 항상 어떤 점을 지나? 1,3을 지나더라 이거야. 기울기는 달라질지언정. 반대로 내가 a,0을 지나도록 식을 만들고 싶어요. 어떤 직선을. 그럼 식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y는 기울기 모르니까 m이라 하자. x 마이너스 a 더하기 0이라 한다면 얘는 항상 a,0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 잠깐 복습을 하고 555번을 보도록 하자. y는 x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나랑 같은 문제 보고 있는 거 맞죠? 근데 y는 mx 플러스 3하고 만나지 않도록 m값의 범위를 구하래. 생각해봐. 얘는 점근선이 얼마? 얼마? x는 0, y는 3이라는 녀석이에요. 따라서 축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그리고 방향은 어디?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이랬을 때 mx 플러스 3은 항상 어떤 점을 지난다고? 0,3을 통과해요. 어떻게 그려야 이 곡선과 만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이렇게 점근선에 교점을 줬잖아? 그러면 점근선이 마지노선이에요. 점근선은 말 그대로 안 지나는 선이잖아. 얘부터 얘까지 직선이 얘 안 지나죠? 그럼 이렇게 올라갈까? 이렇게 지날까? 안 되겠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안 지나죠? 안 지나죠? 안 지나죠? 안 지나죠? 여기까지 안 지나죠? 즉, 이 중에 기울기가 제일 작을 때는 얼마야? 이게 누워있어. 기울기 얼마야? 0이야, 0. 이렇게 서 있을 때는 기울기 얼마야? 없어. 하지만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다가 없어지는 거야. 즉 무한으로 가는 거야. 되게 커져서. 우린 무한이라는 표현 안 쓰고 그냥 없는 거야. 기울기는. 그래서 뭐다? m 값은 0보다 같거나 크면 되더라. 자, 556번 이거 같이 할 거야. 문제에서 a,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불러봐. y는 기울기 1이고 어딜 지나? x 빼기 a 플러스 0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x 빼기 a만 하면 되겠네. 얘와 뭐가?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대. 어떻게 할까? 그래프 그릴까? 얘 그래프 그려보면요. 점근선이 어때요? x축, y축이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왼쪽 위, 오른쪽 아래 그려지는 모양일 거야. 그러면서 얘는 a, 0을 지난다는데 a, 0이 어딘지 알아 몰라? 모르거든? 자, 일단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요래 생겼어요. 그럼 얘가 만나야 돼. 이동시켜서. 어떨 때 만나? 접할 때. 접할 때 만나겠지. 이걸 찾아야 돼. 어떻게 찾을 거야? 그림 보면 볼 수 있어? 그림 보면? 오, 얼마 지나야? 안 되지. 맞아. 그래서 교점의 문제로 풀어야 돼. 교점의 문제. 교점이 하나 있다는 어떻게 구해 우리가? 교점 얘기는 연립하지. 연립하십니다. x-a과 마이너스 x분의 1이 같다고 했을 때 식 정리하면 양변에 x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은 0이 되고 이 식을 만족하는 x가 교점의 x좌표야. 주의해야 될 점은 분모의 x가 0이기 때문에 x는 절대 0은 안 되고요. 어차피.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교점이 하나, 즉 만족하는 근이 하나 판별식 구했을 때 얼마? a제곱 마이너스 4가 0 될 테니 a는 2. 양수 a 값 물어봐서 2인 거야. 마이너스 a도 가능한 거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a가 2일 때는 여길 지나는 거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길 지난다는 얘기야. 얘가 지금 마이너스 a니까. 됐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와 판별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활용했고 자, 566번 봐봐. 가야 돼. 맞아. 566번 봐봐. 이거 말로만 할 거야? 미안해. 가야 돼. 566번. 합성 문제인데 다 필요 없고 이거 문제 봐봐. 유리함수 모른다고 생각해 봐봐. 이거 우리 어떻게 풀어? 규칙성으로 풀지. 그게 다야. 이거 유리함수로 푸는 거 아니야. 우리 합성함수 할 때 했던 거야. 유형 24번.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가 모두 3,-1을 지난대. 무슨 얘기게? fx는 f3은 마이너스 1. 듣고 있냐? f3은 마이너스 1. 근데 역함수는 지난데 그 뜻은 뭐야? f-1은 3이라는 거지. 식 2개 줬으니까 문자 2개 풀 수 있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야. 역함수는. 유형 25번. f랑 역함수랑 줘놓고서 풀래요. 그 역함수 문제야 그냥. 그래서 이건 유리함수라고 특별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까지 해보세요. 그래서 과제는 무리함수는 진짜 다음 시간에 하고 591번까지 마무리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591 고생하셨고요. 화요일날 봅시다. 힘내 소연아. 네? 힘내. 그럼 뭐야? 10월호는 뭐야? 10월호? 히어로가 뭐예요? 이거 네? 10월 호 영어? 영어. 봐도 돼? 네.
지금 오, 안 했어요. 진짜. 뭐야? 세 개를 엎어야 되는데 세개 안 풀었어요. 매일 한 장씩 하는 거야? 네. 우리 수학도 이런 거 해야겠다. 네? 수학도 이런 거 해야겠다. 아니 크리스마스 중간이나 이런 연락을 안할 수도 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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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책 꺼내시고 우리 미안한데 5분만 있다 시작합시다. 내가 칠판 조금만 정리할 테니까 끝나는 시간 똑같이 끝내줄게. 알겠지? 얘네 뭐 숙제 지침을 좀 해줄까요? 숙제요? 책 좀 꺼내봐. 숙제 했어?